한 주간지 편집자의 체험담. 저는 주간지 편집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건이 계기가 되어 출판사를 나왔습니다만 그 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혼자 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다 토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선생 중에 S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르는 코미디. 아주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선생이었습니다. 기세 좋게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선생이고 작품이 애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르적으로 코미디 만화라는 건 금방 질리기 때문에 연재 자체는 4년 정도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르로 봤을 때 장수작품이었다고 봅니다. 편집부 입장에서는 아직 단행본 판매도 괜찮았고 설문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만화 잡지의 권두부터 중간까지 항상 게재 순서를 유지할 수 있던 인기로 편집부로서도 아직 연재를 계속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선생 본인이 아무래도 연재를 종료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던 겁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이 작품의 유통기한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코미디는 매너리즘도 있고 이 이상 심혈을 들여서 잔재주를 부리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 인기가 있을 동안 이 작품을 깨끗이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완벽주의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편집부가 아무리 말려도 연재 종료 의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재가 끝난 후 선생은 다른 장르를 그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땡땡씨,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모험활극을 그려보고 싶어. 독자들이 조마조마 두근두근하는 그런 작품을 다루고 싶어요. 편집장에게 선생의 강력한 소망을 전했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선생은 이미 플롯은 다 짜놨고 세계관이나 주요 캐릭터의 구성도 꽤 오래전부터 짜왔던 것 같아 저도 편집자인지라 새 연재의 착수에 힘을 썼습니다. 전작 연재 종료 후 반년 만에 선생의 모험활극 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발매 초기에는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캐릭터는 매력적이었고 세계관도 탄탄. 매력있는 저 캐릭터에서 초반부터 많은 복선이 깔리면서 한마디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편집자로서 매주 초안을 놓고 회의를 하는 게 기대가 되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재 후 3개월 정도 지나 설문조사 결과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작 팬들로부터 이런 건 S 선생의 작품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소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재와 동시에 개설한 선생의 SNS 계정에도 같은 감상 소감이 많이 달렸습니다. 선생의 작품을 기대하고 있던 팬들도 많았습니다만 일부 안티들의 난폭한 행위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선생이 회의 도중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인터넷을 보지 않도록 했어요. 전작 연재 중에 몇 번 어느 게시판을 봤는데 이건 정말 심하게 써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나는 도저히 만화가로서 살아갈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SNS는 하지 않게 됐어요. 선생의 SNS 개설은 우리 편집부의 강한 의사로 이제는 SNS가 최대의 광고 매체라며 마지못해 하는 선생을 설득해서 만들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저 사과만을 반복했습니다만 싫으면 SNS를 그만하자는 말에는 여기서 그만하면 도망치는 것 같아 모양이 빠지잖아. 내 작품 주인공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SNS로 팬들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조금 더 해볼게요. 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여기서 강하게 말렸어야만 했습니다. SNS의 글들, 그리고 악질적인 댓글 모음 사이트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인기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편집부로서도 표지나 중간에 컬러를 넣어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랭킹 등 여러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생의 연재는 잡지의 맨 뒤로 밀려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기는 하락했습니다. 선생의 연재는 결코 형편없지는 않았습니다. 잘 만들어진 만화였고 캐릭터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움이 없었던 것은 사실. 그리고 전작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역시 전작의 팬들로부터 이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기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연재로부터 1년 정도 만에 연재는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을 통보하는 건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입니다. 선생은 그것을 그저 알겠다고만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시리에 빠졌다고 생각된 선생은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 다시금 코미디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편집부도 그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선생은 코미디 만화를 그릴 때야말로 빛이 난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으로 공지를 올리고 연재는 시작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선생의 SNS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올라와 최고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전전작과 같은 기세 있는 작품이 연재되기를 누구나 마음 깊이 기대하면서 연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주년을 맞이하려던 무렵이었습니다. SNS에서 선생의 인격을 부정하는 듯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너같이 형편없는 놈이 그린 만화는 정말 보잘것없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얄팍한 개그나 치고 표절이냐? 전 작품 일도 있어서 저는 선생에게 이 안티를 블록하라고 전했습니다. 선생은 한동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역시나 신경이 쓰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독한 게시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내용이 나열되고 편집부로서도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생도 안티를 블록했습니다만 계정을 바꿔서 선생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품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 인기는 뚝 떨어졌습니다. 편집부 안에서는 연재를 쉬는 쪽이 낫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편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선생과 상담한 끝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출판사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공개 청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 공개 청구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드디어 SNS의 게시글에 대한 범인이 특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결과를 전하기 위해 선생에게 출판사로 나와주십사 부탁했습니다. 선생의 연재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인기가 폭락했습니다만 게재 순서는 잡지의 맨 뒤로 갔어도 연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선생은 다소 침착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전처럼 긴장된 기색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편집장, 그리고 담당인 저와 선생, 이렇게 넷이 본사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공개 청구에서 S 선생님의 SNS를 휩쓸던 범인이 특정되었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변호사는 말끝을 흐리고 편집장과 저를 바라봤습니다. 편집장이 변호사에게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한번 헛기침을 한 후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공개 청구 결과 S 선생님의 SNS를 휩쓸고 있던 것은 S 선생님 본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은 눈을 한번 크게 뜨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편집장이 차분한 모습으로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발밑을 향한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아래를 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저였군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게시글의 내용을 봤을 때 나밖에는 모르는 일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했습니다. 선생은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실은 처음으로 연재된 만화가 애니화되었을 때였을까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이 형편없다, 재미없으니까 집어쳐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지속돼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었죠.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며 안정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어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한계였어요. 인기가 있는 동안 끝을 내고 싶다고 편집부에 건의했었습니다만 실은 그 목소리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선생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만화밖에 없잖아요. 장르를 바꿔서 그리면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모험활극을 어거지로 부탁해서 그리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동시에 SNS를 시작했더니 그 목소리는 완전히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문자로 변했을 뿐이었어요. 설정이 쉰내 난다. 너무 뻔해서 반전도 없어. 이건 내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인기가 주춤했던 것은 작품이 바뀐 탓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연재를 시작했을 즈음에 이런 글이 올라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같이 형편없는 게 재미있는 만화를 그릴 리가 없잖아. 네가 속으로 웃지도 않는데 사람을 웃길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게 맞지. 아무것도 없는데 뭔 장점이 있겠어. 이거 전부 내가 부모님에게 계속 들었던 말과 같습니다. 선생의 양친은 모두 교사로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선생이 교사의 길을 걸었으면 해서 유소년기부터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친구들과 놀 때 읽었던 코미디 만화가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살던 선생은 진심으로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읽고 실컷 웃었을 때 자기도 누군가를 웃길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깊은 생각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년의 꿈을 아예 부정당하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만화를 그릴 리가 없잖아. 시험 점수가 나빴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사사건건 그런 말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만화가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은 대학을 중퇴하고 도망치듯 부모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공개 청구를 의뢰했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악성 글들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자식 관계를 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분명히 침대에서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현관에서 자고 있었고 스마트폰이 충전기에서 떨어져 다른 곳에 있었으며 초안을 그리던 중인 원고가 찢어져 있던 일 등 자신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생은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이상행동을 하는 자신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자신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이것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그것조차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쥐어짜내는 듯한 선생의 통곡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생은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편집부 앞으로 온 유서에는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자필의 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원고는 주인공이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서 재미있게 애쓰는 이야기로 마감되었습니다. 선생은 자기에게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미디 만화를 계속하다 보면 뭐가 재미있고 재미없는지 모르게 돼. 어제까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소재가 갑자기 하나도 재미없게 될 때가 있어요. 독자들이 재미있다고 말해줘도 그것을 의심하는 내가 있어. 내용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아닐까? 캐릭터가 눈에 띄지 않지는 않을까? 웃음 코드가 시원치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일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 건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강압에 의한 건지 아니면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선생 자신에 의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선생을 죽게 만든 것은 담당 편집자이기도 한 저의 역부족도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선생을 지탱해주지 못한 것을 그만둔 지금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후 선생의 SNS에 그 계정으로 글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